오늘 수업은요, 집합 마무리거든요. 페이지 45쪽 볼게요. 지난 시간에 특강이라고 나온 걸 배수집합까지만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대칭차집합이라는 친구와 그 이후에 유한집합 원소개수 구하는 방법, 딱 그거 두 가지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대칭차집합도 그렇고 그 전 시간에 배운 배수집합도 그렇고 교육과정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집합을 얘로 정의할 때 얘 성질 구해주세요라고 나오면 생각보다 쉽게 찾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배우는 거야. 이 미리 배우는 두 번째 거는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요. 대칭차집합은 너희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모양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아요. 대칭차집합은 뭐냐면 어떤 A와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게 대칭차집합이야. 대칭차집합은 실제로 기호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책에서는 뭐 세모라고 쓰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A 세모 B를 A 차 B 하 B 차 A라 정의할 때 뭘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혹은 우리 책에서 A 동그라미 B를 A 차 B 하 B 차 A로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딱 정해진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억 부분을 나타내는 이 친구의 이름을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대칭차집합은 내가 지금 쓴 대로 A 차 B와 B 차 A를 더한 이 부분이 대칭차집합을 나타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나타내는 법이야. 대칭차집합을 나타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산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좀 할 거예요. 자, 연산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옳으냐면, 자, 내가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뭐 있을 것 같아? 대칭차집합을 차집합 이러한 표현법 말고 또 다른 표현법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다고. 지금 이 부분 보이잖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거 아니야? 합에서 교를 뺀다. 그렇지. 얘는 합에서 교를 뺀 거랑도 같잖아. 얘를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랑 같죠. 이 합에서 교를 뺐다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연산해야 되는 경우는 합에서 교를 뺀다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대칭차집합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 자, 얘가 얘랑 같음을 증명해 주세요. 그거는 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런 문제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대칭차집합의 성질을 배울 때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합에서 교를 뺀다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좋다고.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전체 집합과, 자, 세모는 대칭차집합이라고 생각해봐. 전체 집합과 A 집합의 대칭차집합을 구해주세요 하는 경우 있어. 전체 집합과 A 집합의 대칭차집합.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에 차집합 한 거, 합 차집합 한 거로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합에서 교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둘이 합은 뭔데? 전체 집합. 교는 뭔데? A잖아. 합에서 교를 빼. 그거 얼마냐? 전체에서 A를 빼면 얼마야? A요. 요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합에서 교를 뺀다로 접근하면 이 대칭차집합 쪽은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A 대칭차집합 A는 뭘까? 합은 뭐야? A. 교는 A는 공집합.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칭차집합은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표현법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나타내는 방법은 이게 조금 더 좋으나 우리가 얘를 연산해야 될 땐 합에서 교를 뺀다. 합에서 교를 뺀다로 이해하면 문제 풀기 굉장히 쉽더라. 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면 문제 풀기에 좀 용이하고요. 이게 조금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연산 얘를 얘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아, 얘는 대칭차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니네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보자. A와 A여의 대칭차집합을 구해. 둘의 합이 뭔데? 기억 구하죠, 기억. 둘의 합. 전체. 교. 공. 그럼 얼마야? 전체겠죠? 그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어렵지 않지? 자, 니은 보자. 조례 합. 전체. 교. 공. 그럼 이건 얼마가 나와야 돼? 전체 나와야 되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세 번째 거. A 대칭 차집합, 공집합은 합은 A고 교는 공. 그러니까 A죠. 이런 식인 거야. 자, 이거 A 대칭 차집합 A는 합이 A지. 교는 A. 그래서 공집합. 마지막 거 보자. A와 U의 전체 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합은 전체 집합. 교는 A. 그러면 이거는 A요. 이렇게 성질인 걸 찾으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대칭 차집합은 딱 이것만 알면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음. 자, 확인 체크 55에서도 표현 자체는 다르게 했어요. A 동그라미 B로. 그런데 얘가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니까 얘가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문제 풀면 된다. 이 두 가지의 특강 내용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놔야 합니다. 자,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이제 라스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집합의 마지막 내용. 집합이 끝나면 명제 들어가고요. 명제가 끝나면 1단원이 끝나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내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어. 한 단락씩 진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방학 안에 다 끝나. 그러니 한 번 배울 때 확실하게 이해해 놓으라고. 생각보다 쉬우니까. 그리고 하는 이제는 그냥 다 스킵할 거야. 한 번 배우면 다 알 거거든. 여기는 한 번 배우면 애들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 거예요. 합집합과 여집합, 차집합을 나눴을 건데 여기는 사실 공식이라고 있는데 그 공식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외워볼 거예요. 자, 내가 A 합 B에 N을 구하고 싶네요. 앞에 N 붙은 건 뭐예요? 개수죠. 야,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네, 그림 그려줄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구하기 쉬울까? 그치? A랑 B를 더하면 돼. 근데 이렇게만 더하면 안 된다? 교집합을 빼줘야 돼. 야, 왜 교집합을 왜 빼줘? 두 번 계산돼 있으니까. 이게 합집합 공식이야. 두 번 더해 있으니까 당연히 빼주는 거지. 자,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A의 원소는 이거랑 이쪽, 자,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A의 원소는 이거 더한 거지. B의 원소는 이거 더한 거야. 그래서 두 번 계산했잖아. 그래서 한번 빼주는 거라고. 그래서 합집합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구할까? 교집합. 똑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합집합 구하는 공식 봤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되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되지. 교집합도 둘 더한 거에서 합집합 빼면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생각해봐. 얘가 이항되고 얘가 이항됐다고 봐봐. A 교 B는 A랑 B를 더한 거에서 합집합을 빼면 된다고. 공식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러니 두 가지를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고 외워버리면 되겠지. 이해되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런 방식으로 구할 거야. 넘어가도 되겠니? 자, 이번에는 3개짜리. 3개짜리는 조금 어려움. A와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얘들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계를 좀 할 거야. 자, 얘를 좀 구하고자 해서 얘는 일단 내가 NA를 먼저 더해볼게. 더할 것 같으니까 NA랑 NB랑 NC를 더해. 그러면 NA는 뭐냐면 2존, 2존, 2존 여기 더한 거지. NB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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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한 거야. NC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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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한 거야. 너무 많이 더했네. 빼주자. 어디 빼줄 것 같아? 여기를 일단 한번 빼주자고. 여기는 뭐야? A 합비지. 그럼 자 빼기 한다. A 교비지. A 교비를 한번 빼줘. 자, 여기 2개 빼준 거야. 자, 하나씩 지울게. 자, 이해 되고 있죠? 두 번째 여기 빼자. 여기는 뭐야? 비교시지. 비교시를 빼줘. 그래서 비교시 빼주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하나 지워. 이제는 여기 한번 빼주자. 이거 뭐야? C교회야. C교회를 빼주면 여기 하나 빼주고 여기 하나 빼줘. 자, 완성이 됐니?
하나 더 해줘야 되겠네. 뭘 더 해줄까? 그치? 마지막에 안에 있는 A교, B교, C를 더해줘야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 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A에게 수, B에게 수, C에게 수를 더해요. 그 상태에서 A교 B 한번 빼주고 B교 C 한번 빼주고 C교 A 한번 빼주면 너무 많이 빼줬네? 한 번 더해주자. 이게 공식이야. 머릿속으로 설계할 수 있겠어? 자, 지금 내가 공간이 부족해서 이기도 하지만 얘네를 세 줄로 나란히 정도는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한 번에 구하세요 문제로도 나와. 마이너스로 중괄호로 묶어서 얘네 셋의 합을 구해주세요 문제로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하자라는 걸 생각을 좀 하라는 뜻에서 저기까지도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자, 만약 이 부분을 구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 너희들의 설계 능력을 보려고 좀 하는 거거든. 만약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랑 여길 구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약간 그런 패턴이거든.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얘랑 얘랑 얘 구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교 B, B교 C, C교 A를 더해버리면 돼. 자, 더하면 너무 많이 더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가운데 3번 빼야 돼. 이렇게.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문제에서 이 3개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얘네를 하나로 치고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겠니? 이 공식에서 나온다고. 거기까지 니네들이 그 사고를 확장을 좀 시켜서 얘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기서 시작하는 경우밖에 없어. 근데 왜 3번 빼줘? 3번 계산돼 있으니까 3번 빼준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는 건 어떻게 할까? 2번만 빼주면 되지. 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집합은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야. 말을 좀 바꿀게. 여기가 수학이고 영어고 국어야.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 다닌 사람의 사람 수를 구해달래.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뭘 구할 거냐? 세 학원 중에서 2학원만 다닌 사람 수를 구해달래. 세 학원 중에서 2학원만 다니는, 그러니까 2학원만, 세 학원도 아니고 2학원만 다니는 사람을 구해주라고 하면 여기 뺀 여기 구하는 문제라고. 2학원 이상을 구해주세요. 여기까지 한 이거 구해주세요. 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한 학원 이상 합집합이지.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은 전체에서 합집합 뺀 거고. 이걸 니네가 머릿속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만 설계는 가능할 건데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 그린 다음에 고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2가지 공식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는 외워야 한다. 기계처럼 나와야 문제 풀기 조금 쉬워서. 이해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는 사실 굳이 공식화 시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다. 전체 집합 안에서 A집합이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A여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 A여의 개수. A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어디갔냐? A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에서 A의 개수 빼면 되죠. 자, 이번에는 A 차 B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A 차 B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A 차 B. A 차 B가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이 애플 모양, 이게 A 차 B야.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 A의 개수에서 A 교 B의 개수를 빼면 되죠. 이런 것들은 공식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 앞에 설명했던 2가지는 외우되 얘들은 니네가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이해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다만 심화 문제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차라리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책은 발전예제 13, 50쪽을 펴고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여길 좀 잘 들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현재 설명할 발전예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 줄 테니까 너희가 그 50쪽에다가 쓰지 말고 46쪽 아무 데나 꼭 써놔. 여기는 심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심화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건 이거예요. A교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야.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유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A교 B 구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 이용해서 너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A 차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를 구해서 A 차비를 구하면 되는 거고, 뭐 A 여집합을 구하라고 해도 얘를 구한 상태에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최소 문제는 딱 이 유형 하나니까 이건 확실하게 좀 외우세요. 자, N A교 B의 최대값.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있어. 자, 지금 여기 A의 개수가 12개고 B의 개수가 20개라는 거거든? 여기에 최대. 몇 개일까? 12개지 않겠니?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10이니까 여기가 12가 되고 0 되고 8 될 때가 얘가 가장 큰 수야. 최대값은 뭐냐면 최대값은 NA와 NB 중 작은 수. 자, 지금 니네들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해해버려. 둘 중에 작은 수가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0개고 얘가 40개면 30개가 최대값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30개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게 최대값이야. 자, 최대값은 둘 중에 원수 작은 거라고. 최소값.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최소값은 어디서 접근하냐면 그 유한집합의 개수 공식에서 접근해요.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A교 B의 원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A 합비가 아니라 A 교비는. 그치? 둘 더해서 뭘 빼라 그랬지? 합집합 빼면 된다 그랬잖아. 야, 지금 여기서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은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교였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죠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 원래는 합집합 공식을 적는 게 맞고 그거를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된 결과만 적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얘는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야. A랑 B의 값을 주어준다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여기랑 여기 값은 정해져 있으니 엄청나게 많이 빼버리면 되지. 얘가 최대가 돼버리면 풀은 어차피 고정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빼면 얘가 가장 작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이 뭘 것 같아? 이거 생각해내면 진짜 똑똑한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값은 뭘까? 과연 A와 B의 최대값은 뭘까? A와 B의 최대값은 뭐야? 아니 지금 숫자 문제 아니고 그냥 공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A와 B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이러한 그림의 패턴에서 A와 B가 가장 크게 되는 값은 언제일 때일 것 같아? 전체일 때지. 여기가 0개일 때라고. A와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전체일 때야. 그러면 아싸리 우리는 이거를 최소값을 구하는 건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해서 전체 개수 빼줘버리면 돼. 이게 가장 클 때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가 되는 최소값의 공식은 뭐냐?
NA랑 NB를 더해서 내가 뺄 수 있는 최대한 가장 큰 전체를 빼주면 돼. 니네가 암기해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요것만 명확하게 암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좀 필기 좀 해놔요. 자, 이 내용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학생들은 이런 최대최소 문제는 진짜 보자마자 풀어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의 개수, B의 개수가 있대. 그럴 때 A 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문제 하나 빠졌다. 전체 개수 빠졌어. 전체 개수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이거 30이야. 최대 개수랑 최소 개수를 구해주래요. 자, 최대값 뭘까? 17이겠죠. 둘 중에 원소수 작은 17이라고. 이게 가장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둘 더해서 전체 빼. 전체 몇 개냐? 30개. 그럼 얼마니? 9라고. 굉장히 쉽지. 그런데 왜 전체를 뺀다고? 그게 합집합의 가장 큰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자, 책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명확하게 그냥 이 상태로 보자마자 풀 수 있다고. 어렵지 않죠? 이게 너희가 배울 유한집합 원소개수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야. 가장 어려운 유형이니까 얘는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주어진 내용 풀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자, 현재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 안 했던 확인 체크, 필수 예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 아니다, 그 전에 개념 원리 익히기 좀 해볼게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 47쪽에 있거든요. 이거 책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읽어보고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연습을 좀 잘 해놓으세요. 사실상 별거 없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필수 예제 11번 봅시다. 필수 예제 11번은요. 단순 문제 구하는 건데 얘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구할 수 있어서 그걸로 좀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할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알아야 할 게 얘야. 자, 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교, B 전체의 여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지? 그럼 A 합, 그치? A 합, B 전체의 여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N, A 합 전체 여가 15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 합 B의 개수를 알 수 있다. A 합 B의 개수는 몇 개일까? 45가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전체 집합이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의 전체 집합을 항상 정의를 좀 해두세요. 여기 60이야. 그리고 A 합 B의 여니까 이 바깥쪽이 15니까 여긴 45가 된다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B 차이를 구해야 되거든? B 차이는 어떻게 구할까? B 차이. 뭐 하나 빠진 거 있죠? 이거 NA가 빠졌죠? NA 없으면 못 구하는 문제거든? NA가 37이야. 자, B 차 A면 여기죠? 여기 개수 어떻게 구할까? 이 개수, 그러니까 일단 크게 설계를 하자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어딜 빼면 되지? 그렇죠. B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 빼면 되죠. 근데 현재 우리 B의 개수를 알죠?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교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되니? 그럼 교집합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A 교비는 NA에다가 NB를 더해서 뭘 뺀다? A 합B를 뺀다. 기억나나요? 야, 합집합만 쓰는데 내가 교집합을 써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안 헷갈리지? 패턴이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A랑 B 더한 거에서 합집합의 개수 빼면 개수 나오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너희가 쉽게 이해하라고 옵션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는 사실 공식으로 구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구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필수 12 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 글로 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 얘도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네들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60명의 학생에게 전체가 60이지. 그러면은 이걸 항상 다 적어. 전체 60이야. 그리고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겠더니 영어 푼 사람이 35지. 얘를 어떻게 적냐면 N, 0 이렇게 적으면 돼.
이게 35. 수학 문제 푼 사람이 28명이야. n 수 28. 그리고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이 5명이래. 그러면 이 그림은 어디냐면 얘를 그 연산 기호로 표현해도 좋은데 이해를 좀 잘 해놓으라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영어와 수학을 못 푼 학생은 어디에 들어있는 학생이야? 밖에 있는 학생이 5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현재 60인 걸 아니까 정확히 뭘 알 수 있어? 합집합을 알 수 있는 거야. n 영합수가 몇 명일까요? 55명.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고. 자, 문제 한번 보자.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수를 구하래. 영어와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어느 존일까? 뭘 구하는 문제일까? 합이야. 보세요. 이 친구는 영어만 푼 친구야. 여기는 영수 다 푼 친구고 여기는 수학을 푼 친구잖아. 영수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여기 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영수를 모두 푼 학생은 교집합이겠죠.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영어의 개수에다가 수학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합을 뺀다.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자, 세 번째 거. 영어 문제 만 푼 학생이야. 영어 문제 만 푼 학생은 뭐 구하는 문제게? 영어 문제 만 푼 학생은 여기잖아. 그렇지. 이거는 영차 수 구하는 문제야. 영차 수는 어떻게 구할까? 영어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흐름을 좀 알겠죠?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연습과 여러분들이 정리만 예쁘게 해놓으면 개수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필수 발전 예제 13은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다 꼼꼼히 해주면 되고요. 실력업은 일부러 안 풀어줄 거야. 여기 좀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싶고, 실력업 이전에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마지막 문제 41번 문제 보자. 연습 문제 41번.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자, 연습 문제 41번 문제. 지훈의 학년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프로그램 영화 논평에 새 동아리 가입자 수 조사를 했대요. 그럴 때 과학 프로그램 영화 논평 가입한 수를 알고, 셋 다 가입한 학생도 알고, 어느 동아리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을 알아. 그럴 때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을 구해주세요 문제야.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만. 야, 정리만 한번 해보자. 일단 전체가 50이지. 전체는 U라고 적어요. 전체는 5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학탐구 23이니까 N과 23. 프로그램 언어가 28명이니까 N프라고 할게. 프 28. 그 다음 영화 논평이 21명이니까 N0. 21이야. 일단 적어놓고 모두 가입한 학생 7명이래. N 과교 프교 0. 7명.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나는 ABC가 편합니다 라고 하면 ABC로 하면 돼요. 우리 책은 다 ABC로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래. 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다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합집합이 몇 명일까? 46명인 거 구할 수 있지. 그럴 때 문제에서는 두 동아리에만 든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래. 야, 두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는 어디를 구하는 문제냐면, 아까 잠깐 얘기해줬는데 어디게? 그치?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구해? 그치? 더해서 얘 3번 빼는 거 기억나지? 이 문제는 뭐 구하는 문제냐면 N, 자, 프 0이야. 과교프 교영 0 교과. 여기서 셋을 여기를 3번 빼면 되죠. 이 문제는 예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다 적을게. 3 곱하기 n 과교 프 교 0을 빼면 된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값은 아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얘 어떻게 구하게? 그렇지? 맞아. 그 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그 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자, 해보자. n 과합 부합 0. 셋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치? 하나씩 더하자 그랬지.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더했네. 뭘 빼주자 그랬지? 그치? 둘의 교를 뺀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로 묶을게. n 과교 프 n 프교 0 n 과교 0을 빼줘. 너무 많이 뺐네. 뭘 더해주냐? 몇 번 더해줘? 한 번 더해줘.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또 세 번 뺀다고 세 번 더해주고 이러면 안 돼. 과교 프교 0을 한 번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46이잖아. 자, 여기 적게 46은 과 얼마냐? 23, 28, 21이지. 그러면 여기가 23, 28, 21이야. 얘 세 개 더해. 그리고 얘 한번 빼주지. 얘는 이걸 그냥 구할 거니까 하나로 볼게. 이거 하나로 보는 연습하는 거야. 빼기 네모로 쓰라고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얘 한 번 더해줬어. 얘 얼마냐? 7이지? 7 한 번 더해줘. 그거 얘 구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거 구해. 그 다음 거기에서 여기 세 번 빼주면 된다고. 알겠죠? 거기에서 얘 세 번 빼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적고 이거 강의 올려줄 테니까 강의 보고 다시 한번 적어도 돼요. 이해되죠? 우리가 하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니까 숙제 꼼꼼히 좀 해오세요. 자, 이걸로 집합을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